안녕하십니까. CS 인베스트입니다. 2016년 8월 18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그래도 선선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더위는 한풀 가신다고 하니까요. 어찌됐건 더우셔도 조금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열렸던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렉시트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졌다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 얘기가 일단 우선 먼저 나왔었죠. 뭐 40달러 선을 밑을 하회하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점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뉴욕 증시가 많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건 다 핑계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뭐 주가를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핑계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 9월에 뭐 비공식 회동에서 안정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과연 이란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말들 FOMC 의사록이 나왔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말들이 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게 있다 아니다 라는 것들도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제 약한 모습이었는데 뒤늦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소폭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뒤늦게 삼성전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매도를 기록하는 모습 해서 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시장 외국인들이 중반에 순매수까지 기록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40억, 14억이네요.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 또한 이제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약 330억. 어제 같은 경우 크게 매수나 매도에 대한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편중되는 경향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 16일 날 그 분기보고서 마감 제출 기한이 마감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보면 따로 업종이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는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 전환한데 일단 우리나라 또한 투심이 위축되면서 약세를 보였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6원 10전 16원 원화의 약세 일단 다시 1100원대 위로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말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하락폭이든 상승폭이 너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좋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초반 우선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 예상은 했었죠.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걸 해 줄 거다, 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할 거다라는 모습은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요. 초반에 생각한 것보다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뭐 거의 0.7% 가깝게 빠졌다가 후반 들어 이제 어느 정도 그 종목별로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그래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보자면 뭐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특별하게 강하다, 약하다 하는 업종들 사이에서도 그 개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화학, 정유, 보험, 운수 장비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 실적에 따라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타이어 일단 원재료가가 하락했다는 소식과 환율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2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뭐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음식료 업종이 꽤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리온이나 농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 뭐 중국 제과시장 부진이다, 그다음 판촉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1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이게 무슨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개별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일단 90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어서 여기를 지켜주고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뭐 장중에 70만 원대 이렇게까지 내려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심 또한 라면 매출이 감소와 마케팅 비용이 증가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뭐 호텔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뭐 가격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화실업 브라질의 렌조사가 이제 지분 인수를 한다는 추진설, 이게 공시가 나왔죠. 조회 공시 요구를 했고 오늘 12시까지 이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그 지분 인수 추진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품절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희가 뭐 유료연분들 같은 경우 어제도 한 종목 품절주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그것들 한번 흐름들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장 초반 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지수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1% 이상, 장중 1.5%까지 하락하면서 69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빠지고 나서 이제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을 해 주었고 뭐 오후 들어서 반등을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한 0.7% 작은 수치는 아니죠. 장 중반에 일단 60일선을 하회를 했고 120일선까지 밑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매도를 했고 기관들 또한 그 매도에 동참을 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카루스 님이 한국경제에 가서 말씀은 또 하셨지만 휴젤 같은 경우 일단 보톨리늄 톡신 매출 성장이나 고정비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모습에
8% 이상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전날 뭐 필러의 이제 성장세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이노톡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메디톡스는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 뭐 말씀드린 휴젤과 메디톡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업종이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에 이제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고 뭐 그래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뭐 메꿔 주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업종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특징주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테라세미콘 중국 미얀마 쪽 일렉트로닉스에 306억 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는데요. 반도체 업종들이 8월 초부터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많은 상승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뒤늦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어찌 되었건 뭐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OLED 업종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이 물량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눠서 중기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 실적, 분명히 하반기 실적도 뭐 어느 정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2분기 상승에 대한 뭐 하락 폭이 분명 차익 물량에 따라서 하락은 일단 단기 조정은 나왔고요.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돌려 세울 거냐는 부분, 뭐 한 번에 접근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나눠서 조금씩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센터 같은 경우 대구공항 이용객 증가로 인해 통합 이전 가능성이 확대가 되었다는 소식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뭐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마음이 아니니까요. 실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슈를 받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언제쯤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라 무조건 뭐 더 갈 수 있을 거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못하네요.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 삼성전자, 마그네티 마렐리 그 예전 그 피아트 인수 전망이 수혜가 된다고 하면서 얼마 전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이후 열렸던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뉴욕 유럽 증시 또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그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뭐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지금 가능하다 아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뭐 2% 정도를 하회를 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체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열릴 FOMC까지 어떠한 경기 지표들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하루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분명 지표의 부진으로 뭐 금리 인상이 9월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이러면서 또 뭐 지수가 뭐 소폭 상승이나 뭐 보합권에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어떤 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왔다, 9월에도 충분히 할 것 같다 라고 나오고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이 9월에 가능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들 보면 눈에 보이는 일단 뉴스들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 미국 원유 재고가 일단 줄어들었긴 하지만 생산이 3개월에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고 사우디 산유량 증가로 인해 제한적인 상승 이런 부분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전 포인트 일단 시장을 올려놓기에 강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2분기 실적 발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 회원님들이 봤을 때 분명히 어떠한 실적이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못 나온 데나 거절 의견을 받은 쪽을 제외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살펴볼 때 그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실적 약세에 따른 하락, 실적 호조에 따른 상승. 이제 그때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천받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회원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외국인의 수급 방향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막판 들어온 걸 제외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고요. 크게 순매수를 기록하거나 매도를 기록하거나 분명히 전과는 조금 다른 그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2050선, 60선까지 온 뒤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이제는 2000선이 밑에 지지를 해주는 바닥이 되고 2000선과 2100선 그 사이에서 있을 것이냐 다시 한번 더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00선 밑으로 하회를 한다는 생각은 크게 안 하는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그렇지만 코스닥도 빨리 700선 위에서 받쳐주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정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어느 정도 길게 중장기적으로 잡아가는 모습들 보이면서 나눠 가는 모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같은 그건데요. 개별 실적 호전주에 주목을 해라. 자, 2분기 실적은 일단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모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아침 시황 방송은 이것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로 장이 시작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장 시작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성투하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